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5월 7일, 그래서 5월, 6월 꼭풀 80제 일주 시작합니다.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역시 6월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합쳐서 8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차고요. 진도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커리큘럼은 순환적 커리큘럼이라서 1, 2월 커리큘럼과 3, 4월, 5, 6월, 7, 8월까지가 주차별 영역이 같아요. 그래서 1주는 미결혼, 2주는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3주부터 4주가 표현 영역 전체, 5, 6주가 중미사, 한미사, 7, 8주가 서미사, 미약 이렇게 됩니다. 진행이 되겠고요. 필요한 거 기본서 준비해 주시고, 기본서. 만약에 제 수업을 이제 5월달 처음 듣는 분이라면, 이제 작년에 공부를 다른 쪽에서 했다면, 그쪽 기본서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제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또 이제 편집 상태도 좀 많이 다를 거고, 그래서 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각자가 잘 활용해서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마인드맵, 이렇게 파랑수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매주 준비해 주시고요. 매주. 요거 암기용입니다. 요거는 수업 끝나고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일부분 암기하고 다시 써보고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써보고 하는 과정을 좀 거친 후에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5, 6월이 끝날 쯤 되면 이 책 전체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일부분은 확실하게 암기하고 6월 달 딱 끝나게 될 겁니다. 수정 테이프 준비하시고 마인드맵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지 밑에서 여벌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답안지 비포 사이즈 준비를 좀 여러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고, 다음 주는 교육과정이니까요. 교육과정 해설사는 앞으로는 매주 그냥 가지고 다니세요. 얇어 그냥. 교육과정 해설사 얇으니까 그 가방 무게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 애니까요. 교육과정 해설사 매주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각자 외워주시고, 아침에 우리가 9시 반에 문제풀이를 하면 여러분들 9시에 오셔서 스터디가 짜여있으면 스터디대로, 짜여있지 않으면 각자 혼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백지 쓰기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설명 끝나고 역시 또 백지 쓰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 6월 달은 기본적인 것 암기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 여러분들이 정말 알차게 잘 보내면 남들보다 정말 우월한 자리에 유치하게 될 것이고, 5, 6월을 일반적으로 보내게 되면 7, 8월부터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리고 올해 막 아슬아슬하게 그냥 불안한 가운데서 여름, 가을 보내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정말 첫눈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5, 6월 달 정말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넉 달이 지났으니까 이해는 다 했어야 되고요. 이해는 전반적인 영역, 사회 맥락, 정치적 배경 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암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합격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제가 도움이 되고 이끌어 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고, 스터디는 우리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했다가도 이제 공부 방향에 따라서 깨고 혼자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모일 이렇게 좀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새롭게 멤버를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80제라고 했지만 매주 한 12문제 정도 될 거고요. 교육 과정은 영역 자체가 너무 좀 좁고 문제를 많이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 출제되는 것도 한 문제 정도만 출제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만들기는 좀 어려운데 12문제 만들어 보고요. 만약에 적다면 11문제 정도라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80제로 했습니다. 나머지 영역들은 좀 가급적 12문제 꽉 채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강생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5, 6월 꼭 플러스 1주 문제 풀었는데 좀 어떻든가요? 체감 온도를 좀 느끼고 싶은데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어요. 좀 어땠어요? 문제 좀 많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풀만했나요? 예상했던 게 나왔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나왔나요? 좀 자유롭게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 자, 말을 끊어서 말은 잠깐만 말은 정답에 쓰는 것처럼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아이의 생활 자체를 이렇게 임용시에 맞춰서 하세요. 우리가 좀 두 갈씩 간결체 끊어서 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왔다. 두 번째 그 다음 아예 못 썼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다른 분 기출 확산, 기출 확산에서 나왔던 주제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확산했었으니까 공부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게 맞죠. 거기서 다뤘던 문제들이 좀 몇 문제 있었겠죠.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 또 다른 소감? 네. 오 번 바와서 문제 그동안 공부를 분명히 하긴 했는데 도표로 만들어서 딱 나눠놓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문제들이 원래 그래요. 임용시험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오늘 배우게 되면 요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소감? 여러분들의 느낌을 제가 알아야 다음번 수업을 진행할 때 혹은 문제 만들 때 참고를 많이 하겠죠? 어떻게 긴장은 좀 되던가요? 실제 시험처럼? 집중도 좀 되고? 우리가 이 카메라 열기 전에 우리 직강생들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지만 시험장 분위기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연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풀었던 것, 배웠던 것이 실제 시험장 가서 인출이 잘 돼요. 그렇지 않고 독서실 분위기거나 도서관, 열람실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공부했던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인출이 안 돼. 시험 끝나고 대문 밖으로 나갈 때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여기서 꼭 그 시험장 분위기를 연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줄 맞춰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당장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안 해도 이미 교사이시고 성인들이시잖아요. 그렇지. 옆에 있는 책상에 책 다 치우셔야 돼요. 밑에 의자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미리 갔다 오시고 만약에 일이 있어서 전화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꺼야 되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가면 들어오지 마셔야 돼요. 나간 다음에 들어오지 마셔야 됩니다. 연구실로 와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야 그분한테도 좋고 다른 분한테도 방해를 안 합니다. 우리 인생 걸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적할 때도 감정을 실어서 지적하면 안 되고 서로 배려하면서 다 같이 공부하는데 학업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서로가 협조하자라는 측면에 감정을 실어서 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줄 맞춰 앉으셔야 돼요. 이쪽 줄 맞춰 앉으시고 여기도 줄 맞춰 앉으시고 그 다음에 책상, 책 다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를 인강생에다 하는 이유는 인강생도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강생이라고 임용시험 날짜가 2, 3일 후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날짜에 봐요. 인강생들이 자꾸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밀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본인 손해예요. 그래서 시험 분위기, 시험 시간 딱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인강생들도.
좋아요.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요게 이제 2023학년도로 돼 있죠. 그죠? 요거 다음 주부터는 바꾸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왜 그러냐면 요거 평가에서 걷어가요. 걷어간다고. 그러면 안 걷어가게 할 방법은 연도가 다르면 이거 올해 건지 모르니까 안 걷어가.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직강학원에 제 자료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직강생들이 결석을 하면 그 다음 주 와서 자료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요. 직강생들이 결석을 하면 결석한 거에 대해서 인강으로 열어줄 수는 있어요. 강의를. 그러나 자료 주세요는 안 됩니다. 이제 자료 없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가에서 걷어가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문제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하고요. 요거 연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연도로 바꿀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연도로 바꿔드릴 겁니다. 17년도? 작년에도 17년도였거든요. 뭐 상관없습니다. 17년도. 또 다른 의견? 18년도. 욕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또 다른 의견.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 중에서 선택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한 두 의견 나왔어요. 17학년도, 18학년도. 그 다음 또 의견. 상관없어요? 자, 17학년도로 하자. 손 들어주세요. 18학년도로 하자. 손 들어주세요. 여기가 의견이 많네요. 그러면 18학년도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요렇게 해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요렇게 해서요. 문항은 12문항 40점이고 시간 90분 그대로 지킬 거고 시간 80분 동안 시험 보십시오. 80분. 그럼 나머지 10분 동안 뭐 하느냐? 자기 시험지, 답지, 검토. 빠진 거, 그 다음에 빠진 키워드 채워넣기.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몇 분 동안 시험 본다? 80분. 그거 잊지 마시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요거는요. 그 10월 말쯤 평가에서 다시 고쳐서 제시를 할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평가에서 제시한 걸로 바꿔서 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매년 거의 비슷한데 보면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색깔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초안 작성지 여백으로 활용하시고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 해당 문항 답안란에만 작성하십시오. 답안지의 문항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짧게는 가능해요. 니은의 맥락은 이런 식으로. 뭐 기억의 성취 기준은 이런 식으로.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 사용하셔야 되고요. 연필 쓰시면 안 됩니다. 번지는 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가 딱 떨어져서 번졌다. 그러면 그 페이지 채점을 안 해요. 평가원에서. 그 채점하면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채점을 안 해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심각해지면 감독관이 걷어가죠. 그런데 어떤 교실은 안 걷어가고 어떤 교실은 걷어가요. 이건 이제 자기 운이야. 아무리 연수를 하고 감독관들이 연수하고 그랬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랑 조금씩 바뀌어요. 걷어가면 이제 행정실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서로 논쟁이 생기면 그 학생은 그 다음에 시험 못 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사정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로 선을 그어서 답안란에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선 그어서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어쨌든 전체 박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글자 수가 변동은 없어요.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고 가로선과 세로선은 해당 답안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요. 답안을 수정할 때 두 줄 그으셔야 됩니다.
화이트 안 됩니다. 수정 테이프 안 돼요.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채점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평가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한 밑줄, 기호 등의 일체 기호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본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꺽쇠에서 추가 넣는 거, 문장이나 구절은 이렇게 네모나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 거기다 추가 넣는 거, 이런 건 돼요. 엔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뭐 돼지꼬리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가지수가 제한되는 경우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 첫째는 막 그냥 대충 썼어. 기억이 안 나서. 쓰다 보니 둘째부터 기억이 나. 둘째 쓰고 셋째, 넷째를 썼어. 자신 있게 썼어.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정답인데 채점은 안 돼요. 두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부터만 채점을 해요.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정말 필요해요. 우선순위로 외우셔야 돼요. 해당 주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을 채점하지 않으면 유의하시오. 다른 문항의 답안에 작성한 부분, 그래서 문항 번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살표 하시죠. 이렇게요. 이런 거, 맞바꿔 하는 거, 일체 채점 안 됩니다. 답안란 이외의 공간, 옆면, 여기나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일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거 안 되고요. 연필을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안 되고, 개인정보 노출 안 됩니다. 어떤 그 표시 같은 거 일체 안 돼요. 답안지 교체 필요한 경우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싸워요. 감독관들하고. 그리고 울고 나가고. 일단 문제가 한 페이지 중간 이상 썼으면 교체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종료 종이 울리면 작성할 수 없는데, 어떤 교실은 작성 막 하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다 작성하면 걷어가는 감독관이 있고, 종이 울리는 순간 확 뺏어가는 감독관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사람이 하는 거라. 이런 걸 여러분들 미리 다 연습을 혹은 경험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90분이 아니라 80분 시험을 한다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얘는 기본세도 없고 필독서에 있는 겁니다. 요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제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수업을 이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문제 만들 때는 다 필독서에서 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두시는 게 필요해요. 정 필요하면 오려서라도 혹은 복사해서라도 이렇게 기본서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미술 교육에서 개론에 해당하는 거죠. 개론. 미술 교육에서 표현은 어떤 대상을 의식하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탐구하는 내면적인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미적 태도, 이런 게 좀 중요한 용어가 되는데, 미적 태도, 이런 거 형광펜 칠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기입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 미적인 대상성을 부여하고 이를 명증화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겪고 행하며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자기 미술 표현은 대상을 향해 자신의 미술적인 의도에 부합하고자 내면적인 탐구 과정을 거쳐서 함축하고 정제하고, 탐구 과정은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하고 이해 중심 미술 교육 모두 활용하게 합니다. 모두 가능해요. 아이스너도 탐구하도록 했어요. 자기 미술 표현, 탐구 과정을 거쳐서 함축하고 경제하며 가장 부합하는 시점을 감식해서 미술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술 형식 하면 아이스너는 요거를 표상의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표상의 형식. 모방 형식, 표현 형식, 인습 형식, 뭐 이런 식으로 표상 형식 말했고요. 퍼드먼이에요. 오탈자 아닙니다. 펄드먼 아니에요.
못할지 아닙니다, 이거. 협력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획득되는 공유된 활동을 문화적 소양이라고 그래요. 문화적 소양. 요거를 맥피는 삶의 소통 방식이라고 됐어요. 알아가는 것, 서로 알아가는 것에 대한 소통 방식. 문화적 소양. 이는 특정 문화에 의해서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 문화의 과정과 상징 매체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적 역량, 요것도 외우셔야죠. 요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역량. 다른 개념으로서 문화적 역량은 국가 간 및 세대 간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과 화합을 위해서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지식,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긴츠버그가 문화 대응적 교수법 제시했다. 요것도 메모해 두시고요. 그래서 좀 요 1번 문제는 미술교육론의 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긴츠버그는 아마 교육학에서도 배웠을 것이고요. 자, 문화적 대응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 내재적 동기 이론에 기초한 모형입니다. 학습자들 간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는 엄연한 현실에 기초를 두고 교수 및 학습을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문화 대응적 교수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못 받아 적거나 사진을 못 찍은 분들은 쉬는 시간에 화면 열어줄 거니까 그런 거 있으면 불편해 하지 마시고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서술형 문제 주제예요. 서술형 문제 주제. 요렇게 찍든지 선생님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여기서 찍어도 상관없고요. 그런 건 다 편안하게 해드려요. 메모만 하세요. 메모만 간단하게. 요거 뭐 저기 긴츠버그 뭐 촬영 혹은 뭐 메모하기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괜찮죠? 여기까지. 자, 1번은 개론. 미술교육에 대한 개론. 요런 것들은 이따금씩 나와요. 자주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았던 문화 대응 교수법은 저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7, 8월 달이나 9, 10월 달에 문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되죠. 그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주제로 보여요, 이거는. 자, 1번 정리합시다. 1번. 미술교육학 개론, 자기 미술 표현, 문화적 소양, 문화적 실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긴츠버그의 문화 대응적 교수법. 원론은 내재적 동기에 기초한 모형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하는 현실의 기초를 두고 교사학습 방법을 변화시키는 접근법.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1번 소화할 수 있겠죠? 그죠? 많이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인강생도 저 보시고. 1번 문제는 그냥 많이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읽어본다. 두 번째 외우는 거는 뭐다? 요 긴츠버그 거만 외우시면 돼요. 언제까지 외운다? 5, 6월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7월부터 언제든 문제를 내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소화할 수 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되죠? 2번 문제입니다. 작년에 다문화가 나와서 올해는 다문화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그렇지만 나온다면 뱅크스
그러니까 우선순위겠죠, 당연히. 슬리트와 그랜트, 당연히 우선순위고요. 그러면 그런 학자들의 기본적으로 출발하자. 6월 달이니까. 5월, 6월이니까. 뱅크스가 제시한 다문화교육 연구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 영역. 그래서 내용 통합, 지식 구성 과정, 편견 제거, 평등 교육, 권한 부여. 요거는 이 굵은 글씨들은 외우는 게 좋겠고요. 이 설명은 읽어두는 게 좋겠어요. 어떤 거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저는 지금 내용 통합을 냈고 권한 부여를 냈지만 출제위원들은 뭐 평등 교육이라든가 지식 구성 과정 같은 걸 낼 수도 있죠. 그렇죠? 마인드맵 19페이지에 이렇게 한 줄 정도 여백 있죠, 그죠? 여백. 저는 여기다 껴서 넣었는데 빨간색은 새로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 줄 정도만 적어 놓으세요. 지금 적어 보세요. 만약에 마인드맵 없으시면 괜찮아. 자기 그냥 기본서, 자기 갖고 있는 뭐 단거나 책 아무거나 괜찮아요. 거기에 뱅크스 부분에 추가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책 있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 아무 책이나 괜찮아요. 다문화 쪽 펼쳐보세요. 불편할까, 지금? 지금은 없고. 다음 주는 이제 뭐 아무 책이나 괜찮아요. 그런 거 저 이렇게 막 답답해하게 막 이렇게 옹졸한 사람 아니니까 편안하게 자료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좀 추가해서 놓는 게 오리올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이왕에 출발한 거 이거 보겠습니다. 뱅크스는 교육과정 유지로 할 건가,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요. 요렇게.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접근 방법은 기여적 접근, 부가적 접근.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변혁적 혹은 변형적 접근, 사회행동적 접근, 요렇게 됩니다. 요거 포스트잇 붙이시거나 아니면 마인드맵 없으면 기본서에도 있어요. 요거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그죠? 기본서 87페이지에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 좀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까지 체크 다 하셨죠? 체크 다 됐죠, 그죠? 학자다 보니까 처음에 발표한 거랑 그 다음에 개정, 수정 발표한 것들이 좀 달라요. 자, 여기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건 5개야. 요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얘기가 된 거고, 요걸 압축한 것이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시험은 요 4가지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요게 이제 그 학문적으로 사회학과라든가 미술과 같은 경우, 통합교과 같은 경우, 요렇게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통일해서 좀 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 내용들은 여기 있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 있는 걸로 참고하시고 요렇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자,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을 추가하려고 하면 교육과정을
그냥 있는 거에서다가 약간만 추가하는 거.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다문화 교육이 안 돼. 아예 교육과정을 바꾸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2022가 이제 25년부터 적용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고교 학점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실현하기가 어렵다. 막 이렇게 그냥 이제 고교 학점제 실현하기로 결정 받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자는 거지, 교육과정을. 다문화 쪽으로. 그래서 변혁하자. 아예 사회행동적으로 바꾸자.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심화돼서 나올 거예요. 요 설명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명은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는 걸로.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도대체 뭐냐? 요거 하기 전에 2번 문제 뱅크스가 다문화 교육은 이런 영역으로 연구를 해야 돼 하고 제시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기본서 그렇게 요약 정리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연구 영역, 이 영역은 다른 학자들도 인용을 합니다.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목만 외워두는 걸로. 자, 우리가 2번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맥락 설명 드렸어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 아,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저건 해야 되겠네. 아니면 뭐 그냥 날리고 나는 차라리 교육과정 유지, 변화 4가지만 외워야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2번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아시겠죠? 일단 요거부터 외운다. 외워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은 나머지는 읽어둔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혹은 마인드맵에 있는 거 요거다. 요걸로 시험에 나올 거야 아마. 요걸로 우리 기본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걸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든 마인드맵이든 외우시고요. 우리는 오늘 요거 외워서 집에 갈 겁니다. 마인드맵 걸로 요거 외워서 갈 겁니다. 자, 2번 해결 됐나요? 질문 없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5, 6월 달은. 그래서 기본서, 마인드맵 이런 거 좀 준비하시고 만약에 제 수업을 처음 듣거나 그런 책이 없으면 자기가 준비한 단거나 된 책 혹은 서브노트 혹은 뭐 공부 자료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금치의 불편함 없게 할 거예요. 전혀 눈치 보거나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도록 편하게 맘먹고 어차피 제 문제를 풀어서 공부를 하고 합격하려고 했다면 그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공부해 가는 여정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게 불편해하면 안 돼. 편안하게 하시고 그런 거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2번 넘어갑니다. 3번, 얘는 새로 나온 이론이에요. 새로 나온 이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기출 분석할 때 제가 해드린 거고요. 요게 그 여러분 혹시 그 사회 참여 미술교육과 관련된 거 아시죠? 그런 주제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새로 나온 이론. 최근 이론이에요, 요거는. 최근 학교폭력, 왕따, 자살, 중도 탈락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 행동 문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6년에 발표한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상호소통 능력 또한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적 측면에 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정부 주도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에서 사회 정서학습이라고 그래요.
SEL이라고 합니다. 이거. 핵심적인 툴로 사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이미 2005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미 국가 주도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미술교육 안에서도 차이의 배려와 존중, 다양성과 보편성 등을 다루는 다문화 미술교육이 여기 포함됩니다. 사회정서학습 SEL이라고 그래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고 다문화 미술교육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기술, 바로 사회정서학습 SEL을 추구하는 역량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학문적 사료로는 다문학자 스터 있죠, 스터. 스터가 제시한 사회 재건주의적 관점, 설계한 다문화 미술교육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지역의 미국 원주민 문화를 탐구하는 활동에서 마무리 단계에 학생들은 반성적 의사결정, 요것도 외워두세요. 요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경험하게 된다입니다. 자, 요 문제 다시 말씀드려요. 요 문제는 새로 나온 미술교육 이론이에요. 뭐 사회 참여 이론 요거와 유사한 애들이죠. 목적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거지. 여기에 다른 교과보다 미술과가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고, 그 미술과 안에서 특히 또 다문학자들이 많이 사회정서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교사협의회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CASEL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협회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 협회를 주체로 CASEL의 핵심 역량이 발표가 됐어요.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적 기술, 책임 의사결정.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요게. 요게 2015 교육과정의 역량과 미술과 역량과 유사성을 많이 띄어요.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천천히 잘 하세요. 다 쓰셨죠? 다시 접근합니다. 3번 접근. 3번은 어떤 이론이다? 새로 나온 신이론이야, 미술교육에서. 특히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점되어 있고, 그러한 그 개정법, 우리나라도 시행령이 떨어졌고요.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과가 미술과다. 미술과 안에서도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다. 많은 다문화 교육 학자들이 SEL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터가 또 그랬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요 문장을 많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용어들은 외워두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문제가 나온다면 확산하면 요런 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요런 거는 제가 언제 만들어 드린다? 7, 8월이나 혹은 9, 10월 달에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다. 따라서 요것도 2달 간격을 놓고 지금부터 서서히 외워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읽고 외워주시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요거 문제 질문. 없죠? 넘어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론에 기억에 대한 용어를 써라. 미술교육에 대한 인지주의적 관점. 요거는 인지적 관점이 상징처리인지, 사회문화인지, 통합인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입장마다 학자들 입장마다 다른 양상을 보고 있는데 비고츠키, 아이스너, 윌슨, 킨들러, 달라스, 존 브라운 등 학자들은 학습의 본질을 학습은 지식의 추상적인 영역이 아닌 일, 직업,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그래서 학습은 문화화다. 사회 문화적 인지주의예요. 애플랜드가 인지 유연성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반면에 피아제, 가드너, 아르나인, 브루너, 아이스너, 자, 요들 같은 학자들은 학습을 지식의 구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구조는 지식의 영역인 학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학습 전략은 학습은 어떤 전략에 따른다? 메타인지 전략에 따른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요거 우리 기출문제 분석 수업 자료에 있었어요. 요거 기억나시죠? 3월 1주 프린트물이에요, 요거. 프린트물에 보면 인지주의 미술교육의 접근 방법 세 가지. 상징처리 인지 방법, 사회문화적 인지 방법, 통합적 인지 방법이야. 상징처리 객관주의지. 그래서 지식이 정보처리 방법으로 똑같이 들어간대요. 투입,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인출 이런 형태로. 사회문화는 서로 간의 상호관계에서 지식이 형성된다는 거고, 통합적인 거는 그렇게 각각만 해서는 안 되고 요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야 된다. 라고 하는 통합적 인지주의이고요. 그래서 실제 본질, 학습의 본질의 입장차가 다르고 학습 전략, 상징 처리는 메타인지 학습법,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인지는 스캐폴딩법, 통합인지는 두 가지 함께 되고 가장 간단하게 주요 학자가 이쪽은 피아제, 가드너, 아르나인, 브루너, 아이스너, 이쪽은 비고츠키, 아이스너, 이쪽은 애플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기억나죠? 해결됐나요? 얘네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고 외우는 거지 뭐 그냥. 그래서 인지 미술을 접근하는 인지적 방법이 세 가지 유형이다 외우시고 거기에 따른 학자들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정도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질문. 이상하게 질문 안 하네. 질문이 나올 법한데 나와야 되는데 질문. 나와야 되는데 질문 안 하면 내가 한다. 이제 대답 못하면 얼굴 크게 찍고 대자보에 붙여서 그거 아버지께 혹은 어머니께 가족에게 이렇게 발송해 주는 걸로. 질문 나갑니다. 인지 미술을 접근하는 인지적 방법이 상징처리, 사회문화, 통합적 인지 각각 세 가지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why? 너 눈 있니? 아이스 너는 왜 두 군데 다 있을까요? 이거 뭐 대답 못하잖아. 그리고 질문 안 했어. 자, 사진 찍어 주시고요. 요거 대답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다 혹은 가족한테 보내주기. 왜 아이스는 두 군데 다 있을까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뭐 대답이라고 내가 정답이라고 내가 그냥 인정을 하고 싶어. 마스크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 아까 배웠죠. 아이스너는 세상의 모든 이미지
그리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표상. 표상 형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방적, 표현적, 인습적이라고 했죠. 인습적, 인습. 그래서 아이스너는 형식주의고 학문 중심이기도 하지만 인습적 양식을 인정을 해요. 인습적, 문화적, 인습적 양식을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아이스너가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습적이고 문화적인 걸 거부한 건 아니야, 아이스너가. 이해됐을까요? 4번은 요 채로 그냥 외우시는 거야. 요 프린트물로 외우시고. 공부 방법 아시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입편 끝났고요. 서술형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7분 전. 식사하고, 1시간 식사하고, 1시 7분 전부터 모여서 나머지 문제 풀어나갈 거예요. 포스트잇, 수정펜 미리미리 식사하시면 사오시고, 그 다음에 밑에 1층에서 답안지 여벌도 좀 많이 받아오시고, 연구실에 백지 있으니까 많이 챙겨가시고,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